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바로 골든타임인데요. 교통사고와 같은 중증 외상의 경우는 1시간,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이내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닥터헬기인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전북항공의료팀 하태욱 팀장님과 함께 닥터헬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닥터헬기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 닥터헬기란 이런 거다 설명해 주신다면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서 의료진이 헬기에 직접 탑승하여 출동하는 전담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립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요? 그러면 닥터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소방헬기나 해양헬기도 구조 외에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닥터헬기와 구조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닥터헬기와 구조헬기 둘 다 항공으로 환자를 이송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하고 골든타임이 필요한 환자에게 효율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헬기로 이송되는 환자는 굉장히 상황이 위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경우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하나요? 중증 외상 환자나 급성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위급한 상황의 환자들이거나 그 밖에 중증 급성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도 응급치료의 방법들이 달라질 텐데 그렇다면 의료 장비나 약품들도 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닥터헬기 안에는 어느 정도의 의료 장비나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닥터헬기에는 기도삽입기, 정맥주입기, 초음파 진단기와 심장 제세동기 등을 비롯한 각종 응급의료 장비들과 항응호제, 혈관 수축제, 혈관 확증제 등 헬기 내에서 응급 환자에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직접 닥터헬기에 탑승을 해서 구비된 의료 장비들과 의약품으로 응급치료를 한다면 환자의 생존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중증 외상이 1시간, 심장질환이 2시간, 급성 뇌졸중이나 허혈성 질환이 3시간 이내입니다. 실제로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병원까지 이송 시간이 구급차로 이송했을 때보다 약 3분의 1이 단축되어 시술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이 확보되었고 환자를 이송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급조치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와, 하늘을 날고 있는 헬기 안에서 응급조치뿐 아니라 응급치료까지도 한다면 닥터헬기에 탑승하는 의료진의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탑승할 수 있는 의료진의 조건도 있는지 궁금해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진에 속해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며 그 외 의료진은 2년 이상 응급실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탑승 전 교육 이수와 5회 이상의 탑승 교육을 통해서 헬기 탑승이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헬기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적지 않은 의료 장비들도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할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닥터헬기는 소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그리고 환자가 타면 공간이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시술은 헬기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전라북도엔 소형 헬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대형 헬기가 있나요? 현재 전국의 닥터헬기는 8곳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헬기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중형 헬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이 아니라 중형 헬기로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네. 얼른 전라북도도 중형 헬기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국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닥터헬기.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닥터헬기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119 구급대분들이 장난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닥터 헬기는 더더욱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 상황이라도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 요청은 응급 환자를 치료 중인 의사나 119, 그리고 섬 지역에서는 보건 의료인이 없는 경우 지정된 민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섬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닥터 헬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끔 해경이나 해군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닥터 헬기는 구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경이나 해군에서 구조를 하면 인근 도서 지역의 인계점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닥터 헬기는 운용 시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닥터 헬기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위급한 환자가 있는 곳 어디든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헬기라서 지역이나 운용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답은 제가 아닌 다른 분에게 정답을 듣겠습니다. 다른 분이요? 화면을 보시죠. 자, 보시죠. 정답은 O입니다. 닥터 헬기는 운용 시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닥터 헬기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우선 첫째는 닥터 헬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이동의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반경 100km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연료를 주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형이기 때문에 악천후라든지 일과 후에는 운용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 사이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서 닥터 헬기로 환자분을 안전하게 인계를 해드리는 장소를 인계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117개소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보다는 동부 산악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닥터 헬기의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리로 인식을 해주시면서 현재 인계점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도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 전라북도는 닥터 헬기를 정상적으로 운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TV에서 자주 뵙던 분이 정답도 알려주시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깜짝 출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닥터 헬기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팀장님,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는데요. 닥터 헬기가 전라북도에는 언제 처음으로 도입됐고 그간의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전라북도의 닥터 헬기는 2015년 12월에 선정되고 다음 해인 2016년 6월부터 첫 이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6개월 동안 약 1,350여 건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세계 최초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한 독일은 현재 100대 가까운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900대 이상, 일본은 57대 헬기가 대부분 민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계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계점은 헬기가 환자를 이송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만약 인계점이 없다면 응급 환자를 안전한 장소에서 이송받을 수 없어 빠르게 헬기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계점으로 인해 실제로 경험했었던 다행이거나 또는 안타까웠던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부 지역 인계점이 정식 헬기장 인계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의 민원으로 인계점이 폐쇄되어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인계점을 재지정하여 환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계점으로 인한 어려움은 또 없으셨나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인계점의 관리가 안 돼서 주변에 여러 가지 물품들로 인하여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여 그대로 헬기가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날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헬기로 이송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인계점을 선택하여 다른 인계점으로 환자를 다시 이송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구급차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계점에서 뭔가 물체들도 없어야 하고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계점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약 3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주변에는 날릴 수 있는 물품, 또한 주변에 높은 나무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오늘 하태욱 팀장님과 함께 닥터헬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종종 닥터헬기 소음에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헬기 소음이 들린다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톡닥터토닥 하태욱 팀장님과 함께 닥터헬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